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제가 이 소개를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 나눠봐야 돼서.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음악 나가는 것도 아까워요. 이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눠야지. 그러세요? 예, 오늘 이슈는 뭡니까? 이재용 재판 시작과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아, 없어도 되네요. 아, 그런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역대급 실적인데 최고 주주께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 오너 리스크가 사라져서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일각에서 나오는데 예. 삼성전자 쪽 내지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굉장히 또 계속 또 엄살을 떨고 있죠. 야, 대한민국도 지금 오너라기보다는 최고 통치자가 없는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굴러가고 있는 데다가 예. 지금 요즘 경제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예. 예, 대통령이 없으니까 경제가 더 잘 나가네요. 국회의원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나갈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 첫 재판이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왔습니까? 예. 친히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 박영수 특검 팀에 예. 잔류 파견 검사가 지금 몇 명 없잖아요. 네. 다 합쳐서 8명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양재식 특검보라든가 윤석열 수사팀장. 네. 예. 든든한 분이죠. 이분 포함해서 모두 7명. 예. 다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예. 총출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특히 이 재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네. 직접 이제 나온 상황이고 역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도 변호사가 무려 9명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분들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어디 쪽 변호사입니까? 법무법인 태땡땡. 예. 아, 그래서 밝히면 안 됩니까, 그러나? 네, 좀 예. 그러네요. 예. 뭐 태땡땡 그랬으면 뭐 알실만 하겠죠.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박영수 특검이 세계의 재판이 될 거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우리 박영수 특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특검 활동 종료 직전에 이제 그 기자단하고 오찬 자리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 예.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계의 재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경제사적인 의미 또 예. 정치사적인 면에서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민주화 더하기 경제민주화의 총판 재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뭐 세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그 끈질고 오랜 고리를 네.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예, 그런 중요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도 1900년도 초기에 듀퐁사가 맞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음모를 했을 정도로 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래에 들어서도 AT&T를 분사시키고 그죠? 네. 2001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또 분사시키려고 했고 참 이게 피터 드러크 교수도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면 둘 다 망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박 특검이 오늘 좀 말을 했나요? 무슨 말씀? 예. 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경유착을 해서 2명의 전직 대통령 비롯해서 수많은 공직자 기업가가 처벌을 받았는데 예. 그 고리가 여전히 이어진다는 게 확인됐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역사의 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 사건이다. 예. 제일 마지막 이 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록에 오를 만한 얘기 같습니다. 국민들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권리장전이나 프랑스혁명 같은 공화혁명 같은 것들이 19세기 그렇죠. 중후반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21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이 서양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려야 이게 이제 진척이 되는 건데 예. 우리는 굉장히 민주화도 압축적으로 해왔잖아요. 물론 예. 그 사이에 우리도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만 이번 이 계기도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피를 안 흘리고 네. 예, 그야말로 명예혁명을 한 예.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법리 공부도 치열했겠습니다. 이 7대9로 이렇게 최고의 변호사와 그렇죠. 또 이 검사분들이 싸웠으면.
역시 이제 핵심은 뇌물죄.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예.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예. 박영수 특검은 이제 최순실 씨가 네. 박 전 대통령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것을 부탁을 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이걸 받아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를 했다. 뇌물이라는 표현을 딱 썼어요. 그리고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그에게 뇌물을 공여를 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삼성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 돈을 준 건 맞다. 네. 지원 사실은 인정하는데 예. 박 전 대통령 요청에 따른 거다. 예. 대가성 있는 건 아니다. 예. 예. 그러면서 특검의 공소장은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특검이 소설 쓰고 있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가? 이런 표현이?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요. 네, 조금 심한 표현을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종훈 박사님한테 네. 자, 여기 100만 원 있습니다.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아무 말씀 없이 드렸어요. 네. 나중에 이 박사님 저 두루 까기에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거절하기 힘들죠.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뇌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 100만 원 드리면 뇌물이죠. 뇌물이죠. 명백히 그렇고요. 네. 또 일종의 업계, 예. 업계 쪽에서는 예, 삼성은 늘 후불제다. 예.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돈을 주고 뭘 청탁을 하기보다는 예. 청탁을 해서 이뤄주고 남은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속설도 돌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확인되지 않은 예, 거니까.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아까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니까 더 잘 나간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무려 9조 9천억 거의 1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의 실적이라는 거죠. 이게.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비자 가전 모두가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부문에만 6조 원. 그런데 예. 올해 2분기 이후엔 더 잘 나간다는 겁니다. 예. 지금 갤럭시 S8 지금 SA 예. 지금 나올 예정이잖아요. 예. 이 잘 읽으세요. 이것도 잘못 읽으면. 아, 그렇죠. 안 돼요. 요즘에 예. 3D로 읽으면 안 예. 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예. 이 2분기에는 12조 원대. 예. 그래서 올 전체로 보면 50조 원을 상회할 거다. 오. 삼성전자 단독 영업이익이 이 예. 정도면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을 낸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선 후보 중에서 예. 만약에 삼성전자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처럼 네. 협동조합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하면은 표 줄까요? 사실은요. 예. 국민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떻게 예. 해요?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거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금 낸 국민연금 거네요. 지분 늘리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영권에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고 예. 그걸 국민적인 감시 체제를 가동을 하고 하면 그렇겠네요. 국민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너가 사회주의 한다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그거는 사회주의 개념이 틀리죠. 사실은 아닌데 예, 그렇게 사실 생각할 수 아니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적인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거를 사회주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 판단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국가가 개입하게 되게 만드는 그 단초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재벌 개혁도요. 네. 맨날 개혁한다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이 예. 소유한 예. 그러니까 국민의 돈으로 재벌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만 그거를 일부 관료들이 독점을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 관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보건복지부에 글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랬다면서요. 그 국장한테. 네. 야, 이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가 장관보다 더 좋아? 그랬다면서요. 그 말은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복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한다면 사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예. 지렛대로 활용해서 예. 기업들을 훨씬 건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자, 이제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네. 또 삼성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좀 아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삼성 또 이거 일하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너 부재에 따른 우려가 아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투자 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더라도 한 10조 네.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너가 없으면 그 누가 결정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치소 가서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옥중 결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뭐 그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투망하다. 예. 해외에서 보기에도 예. 야, 이 삼성 뭐 그룹 지금 뭐 부회장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 저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너 리스크가 사라짐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줄었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조세 거둘 수 있겠습니까? 차기 정부에서? 네, 못 거두겠죠. 오히려 그런 비용 부담까지 훨씬 더 덜어졌기 때문에 네. 사업 환경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 못하는 걸 몇 가지 한번 지적해 주실래요? 비선 실세 둘 수 없고. 네, 정경유착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예. 공직자 낙하산 인사 또 쉽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런 준조세를 이제 강요 약간 반강제식으로 좀 했었잖아요, 과거에. 예. 이런 거 못 하는 거죠. 물론 그 뒷돈으로 받는 거, 이른바 리베이트 받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참 나라가 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흘러간다는 게 참 대견하면서도 또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성숙해진 거죠. 성숙해졌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이 라디오도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발음을 잘못하기도 하고 글자를 잘못 읽기도 하죠. 또 간혹 가다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 앞서 2부에서 제가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세종연구소의 홍영익 박사와 전화 연결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소식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 소식 정리한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스포츠 교류 앞에서 정동영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의 물꼬는 조금씩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정치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얼어있지만 네. 스포츠 교류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어제 강릉에서 북한과 세계 선수권 경기를 치렀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승리했고요. 네. 상대 슈팅을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등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 예.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김희원 선수가 넘어져 있던 북한 진옥 선수에게 예. 또 스틱을 주워주는 훈훈한 장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왜 웃었냐면요. 늘 멘트가 나오는 게 스틱 집어주면 훈훈한 장면. 이게 너무나 영어로 표현하면 진부한 스테레오타입트 된 표현이라서 이게 스포츠맨십이죠, 뭐. 그죠? 네, 맞습니다. 예. 평양에서 지금 또 오늘 남북 여자축구 맞대결 있다 그러셨죠? 네,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는데요. 아, 끝났습니까? 예, 한국과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예. 2018 아시안컵 예선전을 치렀는데요. 예. 양 팀이 1대1로 비겼습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전반 추가 시간에 예. 성향심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네. 또 후반 30분에 장슬기 선수가 또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아냈고 예. 또 이번 대회는 5개국 중에 1위 팀만 본선에 오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1승 1무, 북한은 2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예. 그러면 남은 한 경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북한에서 또 합니까? 네, 5팀이 모두 북한 평양에서 풀리그를 치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홍콩과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서 네. 또 두 경기에서 또 많은 골을 넣고 승리를 할 경우에는 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 득시차로 하는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사실 우리나라와 북한이 또 2강 체제라서요. 그러니까요. 또 3승 1무를 거둘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누가 더 많은 골을 넣느냐에 예. 따라서 또 본선에 오를 것 같습니다. 카드 섹션이라든지 북한 이 주민들의 응원이 상당히 좀 강렬할 걸로 예상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네, 현장에 우리나라 취재진 10명이 가 있는데요. 예. 또 오늘 카카오톡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예. 또 5만 관중이 꽉 들어찼고요. 예. 또 황금색 응원 동구를 흔들면서 예. 또 이른바 천등 응원을 펼쳤는데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예.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 5분 만에 페널티킥 내줬다고요? 네,
아무래도 또 석연찮은 판정 탓에 북한에게 또 페널티킥이 주어졌고요. 또 김정미 선수가 그 골키퍼 김정미 선수가 막아냈는데 또 북한 선수들이 달려와서 또 몸이 부딪히면서 양 팀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또 경기 전에 또 우리 공격수 이금민 선수의 생일이었는데 또 숙소인 평양 양락도 국제 호텔에서 또 아침 식사 시간에 또 깜짝 생일 케이크를 또 전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북한 선수들도 한 동포니까 또 뭐 축하도 해주면서 경기할 때는 또 치열하게 하는 뭐 그게 뭐 스포츠맨들 아니겠습니까? 스포츠 워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 선발 등판합니까? 조만간에? 네, 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내일 새벽 5시 10분에 그 콜로라도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하는데요. 또 어깨 부상을 딛고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5선발로 그 출격하게 됐습니다. 이 덴버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해발 고도가 그 1600m 넘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덴버가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서 또 마일 하이시티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홈구장인 쿠어스필드도 또 적은 공기 저항 탓에 또 다른 구장보다 타구가 멀리 날아가는 타자 신화 구장이고요. 또 이곳에서 류현진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릅니다. 국내 프로야구 소식 간단히 전해주시죠. 오늘 열리고 있는 것. 네, 오늘 5경기가 조금 전 6시 30분부터 시작됐고요. 또 특히 이 중에서 LG와 롯데가 사직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또 LG가 개막 후 6연승을 이어갈지 또 롯데가 4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가장 큰 주목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